안녕하세요. 복잡한 한국어를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여러분의 한국어 멘토 데이먼입니다. 오늘은 시사로 배우는 한국어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AI 커닝 사건, 대학의 위기인가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커닝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있어요. 제가 10살 때 책상에 정답을 저만 볼 수 있게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문제를 풀었었죠. 제가 10살 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한국 최고의 명문대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컨닝을 했대요. 참고로 컨닝은 한국식 영어 표현이에요. 스펠링은 C-U-N-N-I-N-G. 영어로는 치팅이죠. 한국에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이 어휘를 사용해요. 그리고 커닝, 컨닝 두 가지 발음을 모두 써요. 명문대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실력 있는 교수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을 뜻해요. 한국에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대표적이고 이 세 대학의 영어 이니셜 앞글자를 따서 스카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의 내용 이제 시작할게요. 11월 12일 기사 제목이에요. 연세대서 집단 AI 커닝 발칵. 교수, 자수 안 하면 정학. 사실 커닝은 AI 전에도 있어 왔어요. 챗GPT, 제미나이 이전에도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부정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시험도 온라인이 됐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020년 6월 23일 기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시험 문제와 정답을 서로 공유하려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니까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시험 문제와 정답을 서로 공유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이 채팅방에 학생이 몇 명 있었을까요? 무려 700명 이상이었대요. 그리고 지금은요? 5년이 지난 지금은 더 발전했어요. 학생들이 정답을 서로 공유하는 대신 AI한테 물어보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럼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계속 커닝을 할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대학의 돈벌이 시스템이에요. 돈벌이란 말은 돈을 버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커닝이 일어났던 연세대는 한 과목에 학생이 몇 명이었을까요? 600명이에요. 고려대는 어떨까요? 더 많아요. 무려 1434명이었어요. 믿어지세요? 이렇게 한 과목에 학생이 많으면 당연히 대학은 뭘 해야 할까요? 첫째, 학생 수를 줄여야 해요. 둘째, 교수와 조교를 더 채용해야 해요. 그런데 학교는 뭘 했을까요? 교수를 딱 한 명만 배정했어요. 조교도 더 채용하지 않았어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학생을 한 수업에 많이 배정하면 수입이 늘어나요. 교수를 안 늘리면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강의실도 없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시험을 보면 돈을 더 아끼죠. 그리고 매년 등록금은 인상돼요. 결국 누가 피해를 볼까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에요. 두 번째 이유,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방식이에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이 빠르고 놀랍게 성장했어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 시대의 한국의 교육은 어땠을까요? 암기 위주였어요. 학생들은 정답만 외워서 시험을 봤죠. 정해진 시간 안에 옳은 것, 틀린 것 고르는 시험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도 암기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컨닝한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시험을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즉, 이번 시험을 모두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겐 자수를 권고했어요. 자수는 스스로 잘못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자수한 학생들은 0점을 줘요. 자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아요. 연세대 상황을 볼게요. 전체 학생 600명, 그중 커닝한 학생은 약 190명으로 추측이 돼요. 그럼 현재까지 자수한 학생은 겨우 40명이에요. 문제는 학생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컨닝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학교에서 무엇을 바꾸겠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단순히 컨닝한 학생들이 나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처음 소개했던 2020년 기사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이에요. 그동안 정직한 학생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과목당 학생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요. 학교도 안 가는데 왜 등록금은 계속 올라요? 학생들은 이렇게 계속 말했어요. 그럼 대학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강의실을 확보하지도 않고 교수를 더 채용하지도 않았어요. 학생이 많이 없는 수업은 과목을 없애기도 했어요. 왜요? 돈이 들어가니까요. 돈을 쓰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매년 등록금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50년 전 교육 방식을 계속 따라하고 있죠. 암기하고 정답 찾고 시험 보고.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계속 피해를 볼까요? 정직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진짜 피해자예요. AI 시대에는요, 정답 찾기 시험이 의미가 없어요. 한국의 교육은
바뀌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평가해야 하죠. 그리고 대학은 이걸 기억해야 해요. 대학은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걸요. 이제 오늘의 내용을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있나요? AI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한국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